자, 15번째 프린트 확률의 곱셈 정리이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조건부 확률 배웠지?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이야기.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지. B가 일어날 확률. 자, 이거 어떻게 구하기로 했었냐면 A분의 A 교집합 B 이렇게 구하기로 했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분모에 있는 PA를 이쪽으로 넘길 수 있지. PA 이렇게 넘길 수 있잖아. 그치? 그래 버리면 식이 나오는 거야. PA 교집합 P를 구하는 식. PA 교집합 P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어때? PA 교집합 P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식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에서 나온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주머니에 빨간 구슬 7개와 파란 구슬 3개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구슬을 차례로 꺼낼 때, 자, 이 문제, 이 단어는 차례로 꺼낼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순서대로 꺼낼 때, 차례로 꺼낼 때. 이전에는 2개를 동시에 꺼냈어. 그치만 이번부터는 차례로 꺼낸단 말이야. 하나를 꺼내고 나서 얘를 버린 다음에 다시 또 하나를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꺼낸 구슬은 다시 넣지 않는 거지.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올 겁니다. 차례로 꺼낼 때 중요하다. 차례로 꺼낼 때 첫 번째는 빨간 구슬이 나오고 두 번째는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 그럼 첫 번째 빨간 구슬이 나온다. 총 개수는 몇 개야? 자, 첫 번째 빨간 구슬 총 개수는 10개. 7개, 3개니까 10개. 이 중에서 빨간 구슬이 나와야 되니까 7개. 이게 바로 첫 번째에서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이죠. 그러면 첫 번째 빨간 구슬이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란 구슬이 나와야 돼. 두 번째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은 이제 전체 경우가 9개로 바뀌지. 아까 10개에서 한 개를 버렸잖아. 뽑아가지고.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란 구슬이 나왔는데 파란 구슬은 아직 3개가 남아있지. 3개가 남아있으니까 3. 이렇게 해서 곱해줘야겠지, 당연히. 이거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이거 일어나고 이거 일어나는 거니까. 자, 이런 경우를 구해주면 바로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고 계산하면 30분의 7이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됐습니까? 방금 배웠던 이 공식이 여기서 활용이 됐습니까? 자, 활용이 됐죠. 어떻게 활용되는지 볼까? 지금 나도 모르게 그냥 문제를 안 풀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활용이 됐어. 자, 어떻게 활용이 되었냐면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빨간 구슬이 나온다. 이거를 사건 A라고 해볼게. 사건 A. 자, 이거는 자, 두 번째는 파란 구슬이 나온다. 이걸 사건 B라고 해볼게. 그죠? 그럼 얘는 뭐냐면 첫 번째 빨간 구슬이 나오는 사건. 이게 바로 PA야. PA야. 이게 바로 PA. 그리고 이거는 뭐야, 이거? 얘는 두 번째 파란 구슬이 나오는 확률인데 앞에서 뭐가 나왔을 때? 그렇지. 앞에서 빨간 구슬이 나왔을 때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이거지, 이거. 봐봐. A가 일어났을 때 B가 나올 확률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공식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고 풀지 않았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약간 경우의 수 구하듯이 그냥 구하면 자연스럽게 이 공식을 활용하게 되더라. 여러분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단원이 약간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공식을 활용하고 있어. 이 단원이. 여러분 이제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는 사람은 그런 걸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되지. 자, 10개 중 4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제비뽑기에서 유찬 연서의 순서로 제비를 뽑을 때 자, 10개 중 4개의 당첨 제비가 있어. 순서대로 뽑는다 이 말이야. 순서대로 2명 모두 당첨 제비를 뽑으면 그럼 첫 번째도 당첨을 뽑아야 되고 두 번째도 당첨을 뽑아야 될 거야. 그러면 10개 중에 4개가 당첨이 있으니까 첫 번째 당첨 뽑을 확률 10분의 4. 그 다음에 당첨을 뽑을 확률 10개 중에 9개만 남겠지. 하나 뽑아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9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여기 앞에서 이미 당첨제기 하나를 뽑았으니까 전체도 바뀌고 당첨제비 개수도 바뀌어버리잖아. 그지? 두 개를 곱해주시면 답이 되겠죠. 약분하면 3분의 1, 약분하면 5분의 2. 두 개 곱하면 15분의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주머니에 파란 공 n개, 노란 공 5개가 들어있어. 총 n 플러스 5개가 들어있지. n 플러스 5개. 총 n 플러스 5개가 들어있어요. 자, 총 n 플러스 5개가 들어있어. 이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차례로 꺼낼 때 첫 번째는 파란 공, 두 번째는 노란 공이 나와야 돼. 첫 번째는 파란 공, 두 번째는 노란 공이 나와야 된다고. 자, n 플러스 5개 중에서 파란 공 몇 개 있냐면 n개 있어. 이번엔 두 번째 노란 공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n 플러스 4개지. 앞에서 한 개를 뽑아버렸으니까 n 플러스 4개에서 노란 공 나와야 돼. 노란 공 5개. 이거를 곱해줬더니 그 확률이 6분의 1이더라. 이렇게 계산하겠지. 됐습니까? 자, 계산해줍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할게요. 그러면 n 플러스 5, n 플러스 4, 분자는 5n equal 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x자로 곱하면 되겠지. x자로 곱하면 30n은 자 n 플러스 5, n 플러스 4 이렇게 계산되지. 전개 n제곱 플러스 9n 플러스 20은 30n. 자, 한쪽으로 넘기면 n제곱 넘겨볼게. 마이너스 21n 플러스 20은 0 이렇게 되겠지. 자, 인수분해 20 곱하기 1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 이렇게. n 마이너스 20 n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n은 뭐 또는 뭐? n은 20 또는 1 이렇게 되겠네. 됩니까? 자, 문제에서 n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n은 1 또는 20. 자, 좋죠? 4번 문제. 흰색 탁구공 6개, 주황색 탁구공 7개가 들어있어. 임의로 2개를 차례로 꺼낼 때 두 번째에만 주황색 탁구공이 나온다. 두 번째에만 주황색 탁구공이 나온단 말은 여기만 두 번째에만 주황색 탁구공, 첫 번째는 흰색이 나온단 말이지. 두 번째에만 주황색이 나온단 말이잖아. 그지? 그럼 첫 번째는 흰색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총 6개, 7개니까 13개 중에 흰색은 6개. 그 다음에 뽑을 때는 12개지. 12개 중에 주황색 7개. 곱하면 바로 이게 자, 6, 2, 12, 26분의 7 이렇게 나오겠지. 자, 좋지? 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혹시 내가 이 문제를 바꿀 수도 있다 했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기 있는 이게 두 번째 에만이 아니고 두 번째에 주황색 탁구공이 나올 확률. 이걸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솔직히 이게 더 좋은 문제야. 두 번째 주황색 탁구공이 나온단 말은 첫 번째 흰색이 나오고 두 번째 주황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주황색이 나오고 두 번째도 주황색이 나올 수도 있지. 그지? 이렇게 나오는 확률하고 이렇게 나오는 확률을 더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야 두 번째 주황색이 나올 확률들을 구하는 거지. 이해갑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주황색이 나올 확률은 총 6하고 7, 13개 중에 주황색 7개 곱하기 두 번째는 12개 중에 주황색 남은 거 6개. 이게 되겠지. 자, 계산해주면 2분의 1 곱해주면 26분의 7 26분의 7, 26분의 7 우연의 일치로 똑같이 나왔네요. 자, 26분의 14가 이렇게 문제를 바꿨을 때는 답이 되겠죠. 맞죠? 문제를 바꾸지 않았을 때는 뭐가 답이라 했어?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얘만 답이라 했죠. 얘만. 자, 두 가지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십니다. 자, 5번 문제. 어느 회사는 같은 제품을 공장 A, B에서 각각 전체 제품의 40%, 60%를 생산하고 있다. 선생님, 이런 거는 표를 그리면 편하다 했어. 표를. 자, A 공장에서 생산하냐, B 공장에서 생산하냐.
그러니까 이게 A에서 생산하냐 A에서 생산하지 않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여기는 불량품이냐 불량품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불량품이 아닌 거는 양품이겠지. 좋은 거겠지. 자, A, B를 전체의 40% 60%니까 자, A의 40%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가 바로 40%, 여기는 바로 60%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 다음에 두 공장 A, B의 불량률은 각각 2%, 3%. 그러니까 A, B의 불량률은 A 중에서 2%야. 0.4, 40% 중에서 2%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야지. 그러니까 A의 불량률은 0.4에다 0.022%를 곱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B의 불량률은 3%라 있으니까 B가 0.6이잖아. B 전체 0.6에서 바로 0.03을 곱해야겠지. 맞지?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거?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바로 0.008.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0.018. 요거 두 개를, 자, 이게 지금 이것도 불량품이고 이것도 불량품이니까 이거 불량품 전체를 구해봐야지.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0.026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어? 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제품이 불량품이었을 때 조건부 확률이잖아. 분모가 불량품이었을 때 이거잖아, 이거. 자, 불량품이었을 때 불량품이 전체가 몇이냐면 0.026. 불량품이었을 때 그 중에서 그 불량품이 A에서 생산된 이거잖아, 이거. 이건 뭐냐면 0.008. 이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26분의 8 약분하면 1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좋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사원은 전체 사원의 50%. 3회 이상 운동하는 사람은 전체의 50%야. 그럼 이것도 표를 그릴 수 있어. 뭐라고? 아니, 이게 이런 것이 어려우면 처음에 그냥 표를 그리세요. 3회 이상 아닌 거. 그냥 간단하게 X라고 칠게요. 3회 이상 아닌 거. 그 다음에 여자 남자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그러면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사원은 전체 사원의 50%. 3회 이상 여기는 50%라 이 말이야. 50%. 그러면 50%라고 적지 말고 어떻게 0.5라고 적기로 했지? 이 중에서 여자의 비율은 60%. 그러니까 이 중에서 60%야. 그럼 여기는 뭐야? 0.5 중에서 0.6, 60%잖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야? 맞니? 두 개 계산하면 0.5 곱하기 0.6 계산하면 0.3. 여기는 0.3이지. 그럼 봐봐. 여기 0.3이면 당연히 여긴 뭐겠니? 0.3이니까 뭘 더해야 0.5가 나와? 0.2를 더해야 0.5가 나오지. 자, 이렇게까지 구했어. 이 상황에서 임의로 한 명 뽑아. 어딜 뽑을지 몰라. 그 사람이 3회 이상 운동을 한 남자. 3회 이상 운동 뭐야? 남자이면서 3회 이상. 여기잖아, 여기. 0.2네. 0.2. 됩니까? 안 어렵지? 자, 표 그림은 엄청 쉽습니다. 자,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0.4이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0.6이라고 한다. 오, 비가 내릴 때 0.4, 비가 내리지 않을 때 0.6. 자,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0.3일 때 이 팀이 내일 자, 봐. 내일 이긴다는 말은 얘가 비가 오고 이길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비가 안 오고 이길 수도 있지. 됩니까? 비가 오고 이길 수도 있고 비가 안 오고 이길 수도 있어. 두 가지 경우인 거야. 비가 오고 이길 수도 있고 비가 안 오고 이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의 확률하고 이때의 확률을 각각 구해가지고 더해줘야 바로 이 팀이 내일 이길 확률이 나오는 거지.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비가 오고 이길 확률은
자, B가 올 확률이 0.3이니까 0.3. B가 안 오고 이길 확률은 여기가 0.7이지. B가 안 와야 되니까 일단. 이해 갑니까? 그리고 이겨야 돼. 자, 뭐라고 했어? B가 내릴 때 이길 확률이 0.4. 0.4. B가 내리지 않을 때 이길 확률이 0.6. 0.6이네 여기가. 그지? 이거 계산하면 뭡니까? 0.12. 여기 계산하면 0.4, 67, 42. 더하면 0.12, 0.42 더하면 0.54.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마지막 문제. PA가 5분의 2, PB가 2분의 1, B바 A가 10분의 3이다. 자, 그럼 여기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거 다 해볼까? 자, 이건 뭐였어, 이거? 지금 이게 뭐 독립이네, 뭐, 이거 배반이네, 이런 말도 안 나와 있어? 자, 이거는 그럼 뭐냐면, P, A분의 P, A 교집합 B 아니니? 맞지? 이 값은 뭐냐면, PA는 5분의 2잖여. 그 다음에 P, A 교집합 P.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이 값이 뭐냐면 10분의 3이라고 나와 있지? 10분의 3 이렇게. 그럼 P, A 교집합 B는 뭐야? 10분의 3에다가 이거 그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되잖아? 5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약분하면 5, 25분의 3 이렇게 되겠네. 아,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구했으면 여러분이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서부터는 좀 편하게 가야 돼. 복잡하게 가면 안 돼. 지금 선생님 뭐 구했냐면 이거 구했네? 얼떨결에? 그냥 뭐야 이거 그냥 공식으로 이렇게 풀다 보니까 나왔지 이게 25분의 3이 나왔는데 자, 어떻게 하면 돼? 편하게? 펜다이어그램 그리면 편하지. A, B 여기가 뭐라고? 25분의 3이 이 교집합이잖아. 여기가 5분의 2 그러니까 이 A가 여기가 5분의 2야 5분의 2 그럼 이거는 25분의 10이잖아. 그럼 이 A가 25분의 10이란 말은 여기가 25분의 7이라 이 말이지. 그래야 25분의 7하고 25분의 3이 더해서 25분의 10이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럼 B는 여기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2분의 1은 이거 통분하려면 50으로 해야 되겠네. 50. 이 B가 2분의 1이란 말은 이게 50분의 25라 이 말이거든. 그럼 여기가 25분의 3이니까 여기는 자 다시 50으로 선생님 통분해 볼게. 분모를. 그러면 여기는 50분의 14. 아이고. 여기는 가운데는 50분의 6. 됐지? 그럼 여기가 B가 50분의 25니까 여기는 50분의 19가 되겠네. 됐지? 50분의 19. 옳지. 이렇게 해놓으면 편하지. 문제 풀 때. 바깥은 뭐야? 50분의 20에다가 19 더하니까 39. 50분의 39니까 바깥에는 50분의 11이네. 됐죠? 자, 그럼 요거 어떻게 구해? 자, P, B분의 P, A, 교 B 이렇게 구하잖아. P, B는 뭐야? 2분의 1. 자, P, A, 교 B는 여기 나왔지? 25분의 3. 계산하면 25분의 6 이렇게 되겠지. 응? 자,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P, A 합집합 B의 이어집합이잖아. 이건 뭐 A 합집합 B 이어집합은 이거잖아. 50분의 11. 됐죠? 이건 또 어떻게 구해? P, A 이어집합 분의 B, A 이어집합 교집합 B의 이어집합이잖아. 그럼 방금 내가 이거 구했잖아. 분자. 50분의 11 B의 이어집합은 5분의 2이니까 5분의 3이겠죠. 여사건이니까. 여기 계산하면 되죠? 5, 10,
30분의 1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8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